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기원과 주요 원소의 질량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미리 좀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원소의 기원입니다. 자, 원소라고 하는 거 일단 첫 번째로 수소하고 헬륨 1번, 2번 있죠.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빅뱅 우주의 탄생 초기에 압도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륨 이후부터 26번 철까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철부터 118번 뭐죠? 예, 오간의 손입니다. 오간의 손까지는 어디서 만들어졌죠? 예, 초신성 폭발, 그리고 지구 실험실에서 인간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철보다 큰 거는 일단 일반적으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한 100번 때까지 막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100번 이상 막 110번 이상 그렇게 막 지금 118번까지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제 원자 번호가 높은 것들은요, 지구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좀 만들었다,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은 헬륨인데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요, 빅뱅 우주 탄생의 초기, 그러니까 빅뱅의 그 초기, 우주의 그 시작에서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몇 억 년이 지난 후에 별이 만들어지면서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만들어지고 이때도 만들어졌다. 두 군데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빅뱅 우주 탄생 초기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주요 원소의 질량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하고 이제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원소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질량비를 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비가 아닙니다.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그래서 일단 우주는 압도적으로 누가 많아요? 수소. 그 다음 두 번째로요, 헬륨. 얘네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지구라는 행성은요, 이렇게 이제 그 겉에 껍질뿐만이 아니라 내부까지도 포함한 그런 전체 모습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구 겉에뿐만이 아니라 내부까지 해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철입니다. 철이 제일 많아요. 지구에 그 핵 있죠? 내핵. 거기에 이제 철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산소, 그 다음 규소, 마그네슘. 그래서 철산, 규마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각입니다. 지구하고 지각 구분하셔야 돼요. 지구는 내부까지 포함하지만 지각은 지구의 겉껍질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각에는 무엇이 많습니까?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순입니다. 그래서 산규, 알철, 갈락, 갈마 뭐 이렇게까지 중학교 1학년 때 좀 외웠었는데, 산규, 알철, 칼슘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바다입니다. 바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염류들이 녹아 있습니다. 바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소하고 수소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화나트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소, 나트륨. 산수, 염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H2O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 분자죠. 그런데 이제 산소 하나당 수소가 2개 있잖아요. 아니 근데 왜 그 수소보다 산소가 더 많습니까? 수소가 2배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개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개수는 당연히 수소가 많겠죠. 얘 하나당 얘 2개니까.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질량을 따지는 거예요. 질량. 그랬을 때 수소 알갱이 하나의 질량이 1이라면은 산소 알갱이 하나는 16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질량비가 나타나기 때문에 산소의 질량비가 더 크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수소가 2개니까 질량비는 2대 16, 1대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 같은 경우에는요, 질소, 산소, 아르곤 요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퍼센트까지 알아두면 더 좋겠죠. 질소는 78%, 산소 21%, 아르곤 0.93%, 그 다음 뭐 이산화탄소 0.03% 쭈쭈쭈쭈 존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입니다. 이제 생명체인데요. 사람 같은 경우도 일단은 물이 많아요. 그래서 산소의 질량비가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탄소입니다. 탄소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에서 주요 골격을 형성하는 그러한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질소 순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산탄수질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많은 거 각각의 그 구성품들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이 물질 또는 이
어떤 자연에서부터 제일 많은 거는 일단은 반드시 기억하고 두 번째까지도 암기를 하셔야지 이제 문제 푸는데 수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것들도 그냥 좀 외워주시면은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원소의 기원과 그리고 주요 원소의 질량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선생님이 준 프린트의 내용이 이제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어딜 가나 좀 많은 게 있습니다. 우주 빼고요, 지구, 여기다 지구잖아요, 그렇죠? 어딜 가나 많은 게 있는데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 그리고 얘까지 다 산소가 어딜 가나 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가 많은 이유는 산소라는 것이 뭐 수소라든지 탄소라든지 질소, 다양한 원소들하고 결합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다양한 물질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산소라는 것이 꽤 많다. 그래서 산소는 좀 중요한 원소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각의 구성입니다. 지각, 겉에 있는 겉껍질이 있죠? 근데 그 지각은 어떻게 우리가 구성 단계를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지각은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석은요,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광물은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각의 구성 단계를 좀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그마가 이제 식어서 만들어지면은 이제 뭐 화성암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면은 퇴적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존의 암석들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변형된 변성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더 세분화돼서 종류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보다는 여기 파트에서는 광물에 대해서 좀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규산염 광물이라는 것과요. 그 다음에 비규산염 광물,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규산염 광물이 약 98% 정도 되고요. 9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규산염 광물이 8% 정도, 이렇게 구성 비율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규산염 광물이 꽤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규소하고 이제 산소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돌멩이가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이제 광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거를 규산염 광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비율이 많은 이 규산염 광물이 중요해요. 그리고 비규산염 광물은 이제 규소하고 산소를 포함하지 않는 뭐 다른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금이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이아몬드 아니면 뭐 탄산칼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는 비규산염 광물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규소하고 산소가 결합한 형태의 규산염 광물로 그 돌멩이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저 규소라고 하는 것부터 조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소. 규소는 일단 몇 번이죠? 규소는 14번입니다. 그래서 14 플러스 이렇게 쓰시고 전자가 안쪽에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4개 더 그려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는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규소라는 거 살펴보시면은 14족 원소입니다. 14족 원소.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다른 원소와 최대 몇 개? 최대 4개. 4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다. 4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요놈들이 결국엔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요게 4개나 있으니까 다른 거하고 최대 4개나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멩이의 구성품 광물이 되게 되는데요. 요것이 이제 산소랑 결합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규산염 삼연체라고 부르게 돼요. 규산염 삼연체. 요게 이제 중요한 부품입니다. 규산염 삼연체.
그래서 이제 규소랑 산소랑 이제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삼연체를 좀 먼저 그려볼게요. 삼연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이 4개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규소가 이제 정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모퉁이에 산소랑 규소랑 결합을 하고, 여기 모퉁이에 또 산소 하나, 규소 결합, 모퉁이에 산소 또 결합, 모퉁이에 산소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규산염 삼연체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화학식으로 쓸 때는 SiO4 4-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고요. 이 규산염 삼연체가 기본 어떤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4-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것들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Fe 플러스라든지 아니면은 Mg 플러스 마그네슘 이온 이런 것들이 둘러붙으면서 뭐 독립된 형태로도 존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규산염 삼연체끼리 또 이제 여기 모서리에 있는 요 산소가 공유되면서 또 다양한 형태의 규산염 광물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형 규산염 삼연체 요 모양 좀 기억을 해주시고 화학식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게 이제 4-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되는데 뭐 이런 거 숫자 써 있다고 해서 요 놈을 갖다가 얘네 둘이 지금 뭐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규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된 것은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전자가 좀 4개가 더 추가된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4-를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요. 공유결합된 형태를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궁금한 친구들은 저한테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려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각의 구성, 그리고 거기서 규소가 중요한데 규소 생김새, 그 다음에 규소하고 산소하고 붙은 규산염 삼연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뭘까요? 이제 얘네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규산염 광물, 규산염 삼연체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독립형 구조입니다. 독립형 구조.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독립형 구조는요, 바로 일단 누구부터 생각하면 되냐면은 규산염 삼연체부터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삼연체 하나 이미지 그려주시고 여기 가운데에 규소 있다 보고 모서리에 산소가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규산염 삼연체라고 부릅니다. 규소하고 산소는 무슨 결합이요?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여기에 Fe2+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아니면은 마그네슘, Mg+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덩어리 지게 되는데 그런 거를 독립형 구조의 기본 규산염 삼연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연체 요것까지 달라붙어서 이제 덩어리진 광물을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이제 감남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감남석. 실제 이제 광물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단사슬 구조입니다. 단사슬 구조가 되겠습니다. 단사슬 구조는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입체적으로는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으로 많이 그립니다. 요것이 이제 삼연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위에서 쳐다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삼연체를 갖다가 위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삼연체만 좀 따로 그려볼까요? 요런 식으로 삼연체라는 건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단순화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그럼 이제 각각의 여기 이제 꼭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산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 규소가 있는 거고 이쪽으로 튀어나온 꼭지점에는 산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공중에 떠 있는 건 생략하고 바닥에 있는 산소 3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요거를 위에서 쳐다본 모습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라는 거 좀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단사슬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독립형 구조, 규산염 3인체가 산소 하나씩을 공유하면서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단사슬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공유된 산소가 된 겁니다. 공유된 산소. 그래서 이렇게 단사슬 구조로 있는 광물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바로 휘석, 휘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 이름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복사슬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복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는 단사슬 구조가 두 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옆에다가 하나 더 그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예, 요렇게 이제 사슬 구조가 두 개가 쭈루루룩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는 이제 복사슬 구조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광물이 누가 있냐면은 이제 각섬석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각섬석. 예, 요런 놈이 하나 있다라고 광물 이름도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요, 판상구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판상구조는 이제 복사슬 구조에서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일단은 이제 요렇게만 그리면 사슬 구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슬 구조 하나 더 그리면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복사슬 구조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옆으로 계속 확장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쭈쭈쭈쭉 위에 아래 좌우 옆으로 넓적하게 쭉 판처럼 펼치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판상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장된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대표적인 예시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흑음모가 있겠죠. 흑음모라고 하는 광물이 판상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망상구조예요. 망상구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데요. 망상구조는 여기에 있는 이 산소 4개 있죠? 얘네들이 다 공유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도 규산염 3인체가 있고, 옆에도, 앞에도, 또 이쪽 옆에도 싹 다 이제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덩어리진 구조를 우리가 망상구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꽉 차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돼요. 근데 좀 입체 구조로 되어 있고, 규산염 3인체에 모든 산소가 공유되면서 이런 형태를 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예시는 누가 있습니까? 이제 석영하고요. 그 다음에 장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미지만 딱 보시고 무슨 구조인지 구조 이름 말씀해 주셔야 되고, 대표적인 예시의 광물 이름들까지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뭐 공유했다고 하는데 그 공유된 산소의 개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된 산소의 수. 감람석 같은 경우에는요, 얘 혼자 말 그대로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독립형.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들은 다른 규산염 3인체와 산소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유된 산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휘석 보겠습니다. 휘석은 이제 요런 데가 이제 공유된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 입장에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2개죠. 그래서 공유된 산소가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섬석입니다. 여기 요런 데가 이제 공유된 산소거든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계속 그리고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얘 입장에서는 요쪽에 있는 산소 공유, 요쪽에 있는 산소 공유 해서 이제 2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요쪽에 있는 규산염 3인체를 보시면은 위에도 여기 하나, 여기 빨간 거 하나, 여기도 하나 해가지고 얘 입장에서 하나, 둘, 3개의 산소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2개 내지 3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 입장에선 2개, 얘 입장에선 3개, 또 얘 입장에선 2개, 또 얘 입장에선 3개. 그래서 2 또는 3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판상구조 흑음모입니다. 흑음모, 산소 이런 데가 이제 공유가 되는 것인데요.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얘 입장에서 하나, 둘, 셋. 얘 입장에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뭐 얘 입장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옆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3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확장된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느 걸 택하더라도 여기 3개가 공유가 됐다. 산소 3개가 공유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된 산소는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영이나 장석, 망상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을 봐서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그림에서는.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규산염 삼연체의 모든 산소가 공유가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것도 공유가 됐어요. 위에 이렇게. 얘놈도 이쪽으로, 요놈도 이쪽으로, 요놈도 이쪽으로. 모든 게 다 공유됩니다. 모든 산소, 꼭지점에 있는 모든 산소가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망상구조 같은 경우에는 공유된 산소가 몇 개? 4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잘 생각하시면은 이제 추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규소 대 산소의 비율입니다. 개수비입니다. 규소 대 산소의 개수비예요. 그것도 좀 따져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추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단순 암기할게요. 그런데 일단 요 놈은 좀 쉽습니다.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죠. 규소 1개당 산소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1대 4의 결합 비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려워요. 그래서 외워줄게요. 얘는요, 또 외우는 것도 좀 그나마 좀 쉽게 하면은 4대 12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얘는요, 4대 11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얘는요, 4대 10으로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 2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건 외우기 쉬워요. 1대 4 그냥 보이니까 요거는 그냥 보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좀 외워주시고요. 요건 좀 외워주시고, 요 중간에 있는 것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4대 12 책에 뭐라고 써있죠? 1대 3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요건 약분 안 되고 요거는 2대 5 이렇게 써있죠. 그쵸?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좀 라임 있게 4대 12, 11, 10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더 쉽습니다. 4대 12, 11, 10 그리고 그렇게 따져야지 점점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뭐 줄어든다 라는 것도 이제 눈으로 쉽게 간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된 산소의 수와 규소 대 산소의 개수비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질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광물이 이제 뭐 깨진다, 쪼개진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감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깨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짐. 그 다음에 이제 단사슬 구조 휘석 같은 경우에는 쪼개지는 성질이 있고요. 쪼개짐. 그 다음에 얘도 쪼개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흑음모도 쪼개짐 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긴 조금 주의하는데 석영 같은 경우에는 깨짐 고요. 그 다음에 장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쪼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게 깨진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제 그러니까 부셨을 때 얘네한테 이제 힘을 가해서 부셨을 때 뭔가 이제 그 결이 없이 방향성 없이 마구잡이로 이제 부서진다 그런 거를 이제 깨진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얘네한테 힘을 가해서 이제 부셔뜨릴 때 약간 이제 결이 있게 좀 방향성이 있게 부셔지는 거를 이제 쪼개진다라 그래요. 그 결이 좀 살아 있습니다. 얘네 이제 길쭉한 이제 단사슬 구조가 뚜두두두두 여러 개가 연결돼서 하나의 광물이 형성되거든요. 힘을 가하면은 이 단사슬 구조가 이제 쏙쏙 좀 뽑히는 느낌으로 쪼개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좀 요거 그림으로는 생각하기 좀 힘들지만 이렇게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쪼개진다.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놈들은 좀 깨진다. 기억해 주시고 석영은 깨지는데 장석은 쪼개집니다. 좀 뭐 심화예요. 심화 내용인데 그래도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두 방향으로 쪼개지니 뭐 한 방향으로 쪼개지니 이런 내용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알려주시면은 그때 좀 적어두시고 바싹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이 독립형에서부터 쭉 오른쪽으로 망상구조까지의 이제 경향성을 좀 하나 살펴보면은요. 이쪽으로 올수록 공유된 산소의 개수가 증가합니다. 공유된 산소의 개수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구조가 더 복잡해집니다. 결합구조가 더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풍화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풍화의 안정도가 오른쪽으로 할수록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풍화라는 게 뭐죠? 풍화라고 하는 것은 이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걸 우리가 이제 풍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유된 산소도 많고 결합도 복잡을 해가지고 풍화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풍화에 대한 안정도가 높다. 뭐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뭐 단단해가지고 잘 안 부셔진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프린트에는 써놨으니까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아 그렇구나 라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광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파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게 이제 표처럼 나와 있죠. 교재에도요. 그냥 이거를 빡 하고 이미지하고 글자하고 그냥 좀 머릿속에 그냥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탄소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의 구조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탄소의 구조. 자, 탄소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이죠? 6번입니다. 그래서 6 플러스, 아이고, 너무 크게 썼네요, 6을. 6 플러스 이렇게 쓰시고 원자핵을 좀 표시를 해준 다음에 전자 6개 그려야겠죠? 첫 번째 껍질에 하나, 둘,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몇 개요? 하나, 둘, 셋, 4개. 이런 식으로 그린 게 이제 탄소의 원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탄소는요 몇 족이죠? 14족 원소입니다. 규수하고 같죠? 14족 원소고요. 자, 원자과 전자 중요합니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요? 원자과 전자가 4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래가지고 다른 원소와 최대 몇 개요? 최대 4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이거죠.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다요?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이 4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하고 이제 잘 이제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물질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탄소화합물이라는 건 뭐냐? 탄소화합물. 우리가 탄소화물이라고 말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탄소를 이제 기본 골격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그런 거를 탄소화물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했죠? 제가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여기에 뭐 질소라든지 아니면 뭐 산소라든지 아니면 뭐 수소라든지 등이 결합을 합니다. 어떤 결합이요? 공유 결합을 해서 공유 결합을 한 물질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소가 이제 또 지들끼리도 잘 뭉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골격, 기본 뼈대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진들끼리 이제 결합을 하고 연암은 이제 그 원자과 전자들이 또 다른 원소하고 또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거를 탄소화물이라고 불러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탄수화물 이런 것도 이제 탄소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단백질, 그 다음에 또 뭐 나오겠어요? 지질.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지방이 아니라 지질이라고 좀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포도당도 사실은 탄수화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뭐 핵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탄소화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체 내에서요, 우리 인간의 우리 몸을 구성합니다.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또는요, 얘네들은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 중에서는 이제 탄단지, 얘네 먹으면 에너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 맨날 먹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간단하게 포문을 좀 열어봤는데요. 탄소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원소들이 결합된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도 이제 많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탄소화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탄수화물을 갖다가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이제 유기물이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탄소를 기반으로 한 물질들을 유기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유기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탄소가 있다 보는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이제 유기물이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탄소화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화물은 이제 탄소를 기본으로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탄소의 다양한 성질을 좀 보겠습니다. 탄소의 다양성 뭐 이렇게 쓰는데 탄소가 이제 팔이 4개 있잖아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팔이 4개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 4개의 다른 원소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만 다른 걸 잡아도 이제 또 뭐 다른 물질이 돼요. 그 예시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탄소 하나예요. 요쪽에 수소 하나 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수소 하나 붙고요. 이쪽에 수소 하나 붙고요. 이쪽에 또 수소 하나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생김새가 어떻게 됩니까? 또 뭐 정사면체 구조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런 거를 메테인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1번을 조금만 올릴게요. 1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수소 하나만 다른 걸로 교체해도 또 다른 물질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탄소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 그 다음에 여기 수소, 그 다음에 여기 수소인데 이쪽에 이제 수소 대신에 염소가 하나가 바꿔치기 되면은 또 다른 물질이 돼요. 정사면체 구조로 봐주세요.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클로로메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됩니다. 뭐 이런 패턴으로다가 여기다가 교체를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물질들이 되는데 뭐 다양하는구나. 그 정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탄소 하나 있는데 여기 4개의 자리가 싹 다 이제 Cl 요렇게 만약에 이제 교체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다른 또 물질이 되는데 요런 거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 사염화탄소 이렇게 부릅니다. 사염화탄소.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요거 말고도 또 뭐 다른 이름들, 이상한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뭐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메테인인데 요거까지는 좀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세요. 메테인 CH4. 그 다음에 사염화탄소 CCl4. 요것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좀 유명한 놈이니까 메테인 CH4.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몇 개 더 있는데 프린트에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냥 이렇게 하나만 바꿔도 뭔가 다른 물질이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탄소끼리 결합하는 거를 좀 볼게요. 탄소끼리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결합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또 종류별로 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슬구조입니다. 사슬구조. 뭔가 이제 규산형 광물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탄소가 지들끼리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함은 8을 남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원자과 전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남은 거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거는 결합한 거, 탄소끼리 공유 결합한 거.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사슬구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가지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가지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탄소가 이제 사슬구조처럼 이렇게 쭉 있는데 옆에 마치 진짜 가지치기 하듯이 하나 튀어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이거를 가지 모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더 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또 튀어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짝대기들을 그려주는데 이런 짝대기를 그리는 이제 원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되니까 만약에 요 놈이 이제 요거하고 요거 됐다. 그럼 하나, 2개는 공유결합했죠. 그럼 2개 더 남죠. 그 옆에다가 이제 나머지 써주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 공유했죠. 그럼 아직 그 원자과 전자 3개나 남았죠. 그거를 하나, 둘, 3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것들이 이제 공유결합을 하면서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리 모양도 있습니다. 고리 모양. 요번에는 얘네들이 이제 둥글게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탄소, 그 다음에 탄소 해가지고 뭐 6개 정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둥글게 고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뭐 고리 모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함은 거 이제 뭐 그려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길쭉하게 있으면 사슬구조, 그 다음에 길쭉하게 있는 와중에 중간에 튀어나와 있으면은 가지 모양, 둥글게 있으면은 고리 모양이라고 한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요, 결합의 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합의 수에 따라서
또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간단해요. 만약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랬을 때 공유전자쌍이 하나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단일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단일결합.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짝대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럼 요거는 공유전자쌍이 두 쌍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공유전자쌍이 두 쌍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이중결합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중결합.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소끼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줄이 3개 거져 있다. 그럼 이거는 공유전자쌍이 3개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하나 짝대기. 그리고 공유전자쌍이 3쌍이나 있으니까 이거는 몇 중결합? 3중결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짝대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있으면은 단일결합 했네, 두 줄 이중결합, 세 줄 있으면은 삼중결합 했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좀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데는 다 단일결합만 한 거예요. 단일결합만 했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중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짝대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뭐 3개면 삼중결합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라는 것이 이제 핵심은 이거죠. 원자과 전자가 4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이랑 결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들끼리도 결합을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탄소화물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탄소의 어떤 성질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